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 임금님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머물며 그분의 모든 숨결을 함께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춰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왕의 그림자 뒤편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임금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역사의 물줄기마저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들의 기구하면서도 특별했던 인생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의 심장, 바로 궁궐 안에서 이 특별한 존재들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환관이라 부르기도 했고, 좀 더 친근하게는 내시라고 불렀죠. 이들은 대체 어떤 연유로 그토록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왕의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여기 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돌쇠, 혹은 길동이라 해도 좋겠죠. 10살 남짓한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에 지쳐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었던 가족을 위해 그는 스스로 궁궐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혹은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으로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죠.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남자로서의 삶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내 아이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고 오직 왕을 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소년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꿈과 희망을 영원히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닐까요? 웅장한 궁궐의 거대한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압도적인 풍경은 어린 소년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을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미로 같은 전각들, 알 수 없는 규칙과 위험이 가득한 공간,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겠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어딘가에 소속될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도 함께 품고 있었을 겁니다. 궁궐 안은 또 다른 사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을 궁궐과 함께 해온 수많은 선배 내시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함께 이 특별한 삶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알 수 없는 체념과 숙련된 노련함이 엿보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들을 보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이제 막 궁에 들어온 그에게 이들은 가족이자 스승이자 때로는 냉정한 현실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되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내시라는 존재는 단순히 왕을 시중드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직 왕의 안녕과 왕조의 번영을 위해 존재해야 했던, 어쩌면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었죠. 그들의 삶은 평생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장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 오직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내시라는 존재는 단순히 왕을 시중드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직 왕의 안녕과 왕조의 번영을 위해 존재해야 했던, 어쩌면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었죠. 그들의 삶은 평생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장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 오직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왕의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했던 내시들, 특히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왕을 보필하던 행수라 불린 이들은 단순한 시종을 넘어선 존재였죠.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도 왕의 일상에서 행수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을 겁니다. 아침에 왕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깊은 밤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행수들은 왕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를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직접 맛을 보았고, 왕이 입을 옷 하나에도 계절과 예법을 섬세하게 고려해 준비했죠. 한밤중 왕의 침전에서 혹여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이불은 잘 덮고 주무시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며 밤새 왕의 안녕을 살피는 이들이 바로 행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그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분놀림을 돕거나 은밀한 지시를 전달하는 일 또한 그들의 몫이었죠. 때로는 왕이 신하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고민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건넨 한마디가, 혹은 밤늦게 침전에서 오고 간 밀담이 때로는 왕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니까요. 이렇듯 왕의 일거수일투족에 깊이 개입하며 그들은 왕조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숨겨진 권력을 쥐게 되었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꼈기에 그들은 궁궐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비밀의 수호자였던 셈이죠. 하지만 왕의 곁에서 누리는 권력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궁궐은 언제나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음모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화와 같은 피바람이 불거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때면 행수들의 삶 또한 벼랑 끝에 내몰리곤 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은 영모의 주역으로 몰려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였던 궁중에서 행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으려 애썼을까요? 어떤 행수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왕자에게 줄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정보를 몰래 빼돌리거나 왕의 의중을 교묘하게 읽어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려 했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큰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권력의 줄을 잘못 잡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왕이 바뀌거나 권세가가 몰락할 때 그들을 따르던 행수들 역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행수들은 조용히 몸을 숙이며 살아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이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관계였고, 중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떤 세력에게는 위협으로 비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권력의 흐름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오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처럼 궁궐 암투의 그림자 속에서 행수들은 때로는 배신과 모략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희생양이 되기도 하며 불안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늘 위태로웠던 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생존 본능,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연민과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많은 비밀을 보고 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늘 위태로웠던 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의 깊은 내면과 연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대대손손 이어지는 가문을 만들 수 없었던 행수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려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흔적을 남기고자 애썼답니다. 이는 그들이 지닌 인간적인 욕망과 애환의 또 다른 단면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때로는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때로는 왕실의 비위를 맞추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혹은 궁궐 내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재물을 모으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축적된 재산은 단순히 개인의 부를 넘어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행수들이 개인적인 부를 넘어 사회에 환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사찰을 짓거나 보수하는 데 거액을 쾌척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다리를 놓거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각인시키려는 노력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들은 비록 자손을 두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이름과 행적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은 그들이 단순히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세상에 기여하고자 했던 깊은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직접 기록한 문헌이나 비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속에는 왕을 모시며 겪었던 소소한 일상부터 궁중의 은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슬픔과 희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왕조실록 같은 공식적인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궁궐의 뒷이야기와 그 속에서 살아간 이들의 진솔한 감정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죠. 오랜 시간이 흘러 잊힌 듯 했던 그들의 이름은 때로는 고문서의 한 귀퉁이에서, 때로는 폐사지의 비석에서, 혹은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전설처럼 다시금 빛을 발하곤 합니다. 그들이 남긴 의외의 유산들은 비밀스럽게 살아갔던 행수들의 삶이 결코 하찮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역사에 깊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최측근에서 화려한 삶을 누린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손을 잊지 못하는 슬픔, 늘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야 했던 애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했던 숭고한 욕망이 존재했음을 알게 되죠. 그들의 재산 축적이나 사회 공헌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궁궐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서 한 이름 없는 행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평생을 왕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고요한 밤, 궁궐의 한 작은 방에서 늙은 행수 한 명이 홀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있죠. 그 속에는 아마도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실의 은밀한 비밀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많은 사건과 음모를 목격했고, 때로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무겁게 닫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숱한 세월의 풍파를 담고 있었죠. 아무도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자손도 피를 나눈 가족도 없으니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쓸쓸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 점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그는 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 석자는 역사 속에 제대로 새겨지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상실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했던 헌신의 무게가 그의 마지막 숨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의 삶은 왕실의 영광을 위한 거대한 재단에 바쳐진 한 떨기 꽃과 같았죠.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던 한 행수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인간적인 애환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일깨워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